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차 전지 원료 생산 기업 성일하이텍이 새만금 산단의 제3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내년 10월 완공되면 폐 배터리에서 코발트와 니켈 등 2차 전지 양극재 원료를 추출하게 됩니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13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아시아 태평양 168개 단체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참가 단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오는 2025년 2천여 명이 참가하는 글로벌 컨퍼런스 군산 유치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원광대 차기 총장 후보자 공모에 6명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원광대 차기 총장은 후보자 평가위원회 심사와 공개 토론회,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1월 선임될 전망입니다. 박맹수 현 총장의 연임 성공 여부와 첫 여성 총장 탄생 등 관전 포인트가 다양합니다. 군산 메가로 만든 국산 위스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처음으로 출시해 하루 만에 완판됐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 메가가 수제 맥주에 이어 위스키의 원료로 활용되면서 판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2차 전지 원료 생산 기업인 성일하이텍이 새만금 산단의 제3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내년 10월 공장이 완공되면 폐배터리에서 코발트와 니켈 등 2차 전지 양극재 원료를 추출하게 되는데요.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13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 드론과 로봇 등 활용 영역이 늘어나며 그 가치가 높아진 2차 전지. 2차 전지 원료를 생산하는 성일하이텍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제3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3공장은 2만 3천여 평에 1,300억 원을 들여 내년 10월 완공됩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엔지니어와 생산직 직원 등 13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폐배터리에서 2차 전지 원료를 추출하는 공정이 이뤄질 예정. 전 세계 5개 업체만 갖고 있는 습식 재련 공정을 통해 연간 12,000톤의 니켈과 코발트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 30만 대 분량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자동차 100만 대 분에 해당되는 코발트 니켈을 생산할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리튬도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한편 성일하이텍이 들어서는 새만금 산단에는 지난 9월까지 이피캠텍과 유니테스트, 두산퓨얼셀 등 2차 전지 기업 10곳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군산시는 장기 임대 용지와 아리백 단지 등 장점을 활용해 새만금 산단을 2차 전지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인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2차 전지 부분에서 성장과 발전이 바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군산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2차 전지 관련 기업 10곳을 유치한 새만금 산업단지. 새만금이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군산의 지역 화폐 판매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사랑상품권은 지난 2018년 첫 발행을 시작한 이후 5년 동안 1조 8,330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판매량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에 달하는 할인율과 지류 상품권, 모바일, 카드 상품권 등 다양한 구매 수단이 판매량을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홍어가 많이 잡히고 있지만 전남 신안과 큰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에서 위판된 홍어는 1,417톤으로 전국 3,121톤의 45%를 차지해 전남 신안보다 3.4배 많았습니다. 군산은 올해도 지난달까지 710톤, 40억 원가량의 위판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홍어 시세는 대짜 기준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전남 흑산도 38만 원에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군산 홍어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브랜드화가 이뤄지지 않아 가격이 낮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이 지난 군산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선거 의혹과 관련해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서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씨는 오늘 오전 군산경찰서에서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한 도의원이 시장으로부터 선거를 도와달라며 수백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한 사건과 관련해 서 씨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가 내년 시책 사업과 2024년 국가 예산 사업을 잠정 결정하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 수립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15일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에서 내년 시책 사업으로 다이롬 취업박람회 개최와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구축 등 47개 사업이 거론됐으며 전체 사업비 규모는 740억 원입니다. 또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사업은 푸드테크 공공 R&D 센터 구축과 중부권 통합형 노인 일자리 센터 건립,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 35개 사업으로 1조 8,594억 원 규모입니다. 익산시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터빈 생산 시설이 있는 미국 푸에블로시 시장단이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오늘 군산을 찾아 강임준 군산시장, 이장우 군산대학교 총장과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학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풍력 발전 산업의 글로벌 투자 동향, 대학 간 체계적인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푸에블로시는 미국 콜로라도주 중남부에 위치한 인구 11만 명의 중소도시로 신재생에너지 거점 도시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아시아 태평양 168개 단체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 컨퍼런스가 개막한 건데요. 이들 단체는 2025년 2천여 명이 참가하는 글로벌 컨퍼런스 유치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5년 전 군산을 찾은 관광객은 300만 명, 선유도를 잇는 도로가 생기면서 500만 명을 돌파하고 코로나19에도 비슷하게 유지해왔습니다. 기후위기와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삶 속에서 자연을 품은 군산의 모습이 새롭게 재조명됐기 때문입니다.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인 GSTC는 군산의 지속가능한 관광의 가능성을 보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군산에서 국제행사를 열었습니다. GSTC가 전북도, 군산시 새만금 개발청과 국제 컨퍼런스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지 한 달 만입니다. GSTC는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천혜의 자연을 담은 고군산이 밀집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168개 단체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흘 동안 도시와 자연을 담은 관광의 재인식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계기로 세계 16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GSTC와 함께 지속가능 관광도시 브랜드를 새롭게 창출해 나가고 코로나19 이후에 관광 패러다임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들 단체는 탄소 중립과 자연을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의미를 되새기고 연구와 교육, 국제 표준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3년 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군산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 온전한 터전을 물려주는 것, 바로 지속가능 관광의 핵심이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10%에서 20%까지 이 지속가능 관광이 성장을 보이고 있고 새로운 세계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전라북도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국제 관광도시로 세계가 인정한 군산. 코로나19 시대 도시 경쟁력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가 무주택 청년층에 월세를 지원합니다. 시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으로 매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층으로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상으로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내년 8월 21일까지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주택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익산시와 진행한 용역과 별개로 자체적인 도시관리공단 설립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익산시 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연구 모임인 시정발전연구회는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도시관리공단 설립 연구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익산시는 연구 용역과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도시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3차례 상정했지만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익산시가 SNS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 시는 오늘 카카오톡 채널 익산 주민톡을 개설했습니다. 시민 누구나 1:1 채팅으로 비대면 복지 상담을 할 수 있고 위기 이웃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주 1회 정기적으로 복지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익산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익산 영등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 임원진이 업무에 복귀하게 돼 사업 추진이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익산 영등주공 1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으로부터 업무 복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건축 조합 측은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익산 영등주공 1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용과 건축비 인상 등을 놓고 반대 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갈등을 빚었고 지난 4월 임시총회에서 재건축 조합 임원진 해임이 결의된 바 있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차기 총장 후보자 공모에 6명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후보자 6명 가운데 2명은 외부 인사인데요. 원광대 차기 총장은 후보자 평가위원회 심사와 공개 토론회,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선임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박맹수 현 총장의 연임 성공 여부와 첫 여성 총장 탄생 등 관전 포인트가 다양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원광대 차기 총장에 6명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 인사와 교내 인사의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총장 후보자 신청을 마친 외부 인사는 조성갑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원장과 김인종 전 원광보건대 총장 등 2명입니다. 내부 인사로는 박성태 원광대 경영대학 교수와 남궁문 원광대 창의공과대학 교수, 박은숙 원광대 대외협력부총장, 박맹수 현 원광대 총장 등 4명입니다. 앞으로 후보자들은 원광학원 총장후보 평가위원회 서류 심사와 면접, 자질평가 등을 받게 됩니다. 이어 다음 달 중에 공개 토론회를 갖고 학교 발전 전략과 공약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어 학교 구성원 평가 의견까지 수렴된 후보자 평가 보고서가 작성되면 오는 11월 원광학원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 후보자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구성원 평가 의견을 이사회에 내면 이사회를 열어서 이제 선임을 하는 거죠. 이번 총장 경쟁은 다양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원광대 총장을 지낸 것처럼 또다시 외부 인사가 총장을 맡게 될지 여부입니다. 또 9대부터 단임에 그쳤던 상황에서 박맹수 현 총장이 연임에 성공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여기에 박은숙 원광대 대외협력부총장이 도전에 나서면서 사상 첫 여성 총장 탄생 여부도 지켜볼 만합니다. 입학자원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로
갈수록 지방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앞으로 극복해 나갈 과제가 상당한 가운데 원광대 14대 총장에 누가 선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원광대학교가 지난 6년간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337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광대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 환경 개선 사업 2단계 사업을 추진했으며 모두 337억 6천만 원을 투입해 건물 냉난방 시설 구축과 엘리베이터 설치, 옛 체육관 리모델링, 학생 생활관 보수 공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원광대는 오는 2024년까지 도서관 열람실 리모델링을 포함한 3단계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산 금강도서관이 정식 개관했습니다. 군산시는 2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도서관을 정식 개관했으며 그동안 하루 평균 900명씩 5만 2천여 명이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강도서관은 동북권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사업비 101억 원이 투입돼 지상 4층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군산에서는 6번째 시립도서관입니다. 김대중 도의원이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분원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열린 도의회 정례회를 통해 임실에 있는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검체 검사 등으로 이용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분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부권에 분원이 생기면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전라북도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분원 신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 메가를 사용해 만든 군산 국산 위스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처음으로 출시해 하루 만에 완판됐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군산 메가가 수제 맥주에 이어 위스키의 원료로 활용되면서 판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생산되고 있는 군산 메가. 군산 비어포트에서 만들어지는 14종류의 수제 맥주의 핵심 원료입니다. 최근 군산 메가를 사용한 위스키가 출시됐습니다.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는 지난 12일 군산 메가를 사용한 김창수 위스키 330병을 출시했습니다. 시장에 내놓자마자 하루 만에 물량이 모두 팔리면서 국내 위스키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려고 이틀 전부터 줄을 서 있었죠. 텐트랑 막 침낭 갖고 가서. 그 판매 시작한 시점에서 이제 판매는 끝이 납니다. 수입산 메가에 비해 가격이 높은 단점이 있지만 순수 국내산 재료로 위스키를 내보자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수율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고 국산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국산 몰트, 군산 몰트를 쓰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산 원액을 포함한 위스키는 1987년 처음 출시됐지만 경쟁력이 없어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2020년 두 곳의 위스키 증류소가 문을 열면서 국내산 위스키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두 가지 제품을 출시했지만 모두 수입산 메가를 사용해 국내산 위스키로 불리기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군산 메가를 사용하면서 100% 국내산 위스키가 탄생했습니다. 군산시는 16일 비어포트에서 열리는 군산 수제 맥주 페스티벌에 위스키 판촉 행사를 엽니다. 축제 기간 동안 매일 2병씩 관람객에게 경품으로 제공하고 마지막 날에는 시음 판매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맥주와 위스키 수요가 증가하면서 메가 생산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생산량인 70헥타르 280톤에서 4년 뒤에는 600헥타르 2,400톤까지 확대됩니다. 수제 맥주에 이어 국산 위스키 원료로 사용된 군산 메가. 앞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국산 주류 원료 생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749명으로 이 가운데 익산이 480명, 군산이 3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3일 기준 0.9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소폭 감소한 7만 1,4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7만 1,119명, 해외 유입 35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90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72명 발생했습니다. 군산에서 코로나19 재감염 확진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군산의 코로나19 재감염 확진자는 2,418명입니다. 특히 이달 들어 하루 평균 30명이 넘는 재감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재감염이 늘고 있는 만큼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신경 써줄 것과 백신 3차 접종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산경찰서가 형사입건 피의자 전원에 대해 감경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형사입건 대상자 9명에 대해 감경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피의자들은 2만 원 상당의 동백나무 화분을 절취한 75살 A씨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경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도지사와 형제들이 모친의 뜻을 받든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6형제의 맏형인 김병준 천보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해 설립,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제들은 돌아가신 선친의 재산을 배분하지 않고 이를 종잣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김 지사는 군산 회현면의 가난한 농부의 6형제 가운데 5째로 태어나 장학금을 받으며 고시 3관왕이 됐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농민들이 도청 앞에 나락을 쌓아놓고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북도연맹은 15일 도청 앞에 나락을 쌓았습니다. 이어 45년 만에 최대치로 쌀값이 폭락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시장격리 의무화와 농가 긴급재난지원금 제공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장수군수 부정선거 의혹에 관련된 9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과 마을 주민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 최훈식 후보에게 표를 주고 법이 허용한 기준을 넘긴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입니다. 또 장수군수 금권 선거 의혹과 관련해 5천여만 원의 자금을 전달한 A씨 등 3명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밝힌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423건으로 이 중 3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같은 노인 사망자는 지난해 교통사고 숨진 사망자의 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내에 설치된 노인 보호구역은 49곳으로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전북도가 조류 인플루엔자 AI 예방을 위해 철새 도래지의 출입 통제 구간을 확대합니다. 전북도는 AI 특별 방역 기간인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철새 도래지 통제 구간을 20곳에서 29곳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구간은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구간입니다. 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군산 희망복지박람회가 오는 23일 은파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복지 다시 이어지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50여 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이외에도 런닝맨 미션, 열린 무대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열리지 못한 만큼 오후 9시까지 행사를 연장 운영하며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20명에 대한 표창도 이뤄집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이 어린이집 보육 발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 8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임원진들은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운영난을 겪고 있다며 영유아 간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식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일 의장은 실행 가능성 여부를 부서와 논의하고 지원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일과 다음 주 금요일인 23일 밤 센터 앞마당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야외 가족 극장을 운영합니다. 익산 아스콘협의회가 관내 저소득 가구를 위해 백미 10kg 100포를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군산은 25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